여러분들 3,00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12,000명 정도가 사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 분양 대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일반 시민들이 이 분양을 받기 위한 대금이 2조가 넘더라고요. 이런 아파트 개발 사업이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인데요. 안녕하세요. KBS 유튜버 휘 기자입니다. 전북만의 역사,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전북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지내왔던 역사나 세월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휘 기자 북마크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북마크는요, 전라북도 랜드마크에 다시 짚어보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콘텐츠입니다. 이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에 앞서서 대한방직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대한방직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을 이끌었던 방직 산업의 기업 중에 한 곳이었죠. 날이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전국 곳곳에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견주 공장의 경우는 1972년부터 3년 동안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1975년 지금의 터에 대한방직 전주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전주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도 되고 공공기관도 이전해서 지어지고 상가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택지 개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독 대한방직터는 공업용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지구 지정이. 그런데 이 터를 언젠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다 있긴 했었는데 이 개발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주식회사 대한방직이 전주 공장을 매각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1975년에 준공된 대한방직이 40여 년 만에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양 컨소시엄, 그러니까 한양건설이 중심이 된 특수목적법인 SPC가 이 대한방직터 매각에 나서게 되는데 결국 매각 대금이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이 되게 됩니다. 한양건설이라는 건설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터의 아파트 건설, 분양을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방직 이제 매각이 되게 어렵겠다. 다들 이런 여론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18년도에 주식회사 자광이라는 기업이 2018년 대한방직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2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대한방직터를 사들이게 됩니다. 확장성을 부여하고 전주 시민들이 부자 도시로 변화하는 발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때부터 개발 사업이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됐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19년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죠. 왜 불신이 있었냐면요. 주식회사 자광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로 이제 수익을 많이 얻다 보니 묻지마 부동산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었고요. 또 이 도심이 너무 확장하다 보면 시민들이 쉴 공간, 휴식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개발 형태, 공공의 휴식처 이렇게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2020년에 전주시가 대한방직터 개발위원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광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절차가 한 2년여 동안 이어졌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현 시장이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개발에 대해서 공격적인 개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행정하고 협의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도 수립할 거고요. 이 공사는 건설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건설 전문 시공사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혜 의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현재 공업 용지입니다. 그런데 주택 주거 용지가 아니라 상업 용도로 바꿀 경우에 현재의 2천억을 주고 산 땅이 적어도 가격 자체가 5배 이상 높아진다.
이 부동산 가격 자체의 상승분만으로도 민간이 특혜를 받는 거다. 지적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19년에 주식회사 자광이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그 서류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이른바 대장동 등등에서 개발이익금을 왜 이렇게 적게 환수했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는데 자광에서 전주시의 현금성 개발이익금은 25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개발 사업을 승인해 주더라도 전주시가 현금성으로 지원받는 게 250억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3,000세대 3,000가구 12,000명이 사는 집이 들어서면 이게 평당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이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를 2천만 원 곱하기 3,000가구 3,000세대 하면 들어오는 분양 대금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2조의 수익을 건설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50%의 수익이 난다고 그렇게 통상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조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1조의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방위터 개발, 지금 표면에 나오고 있는 이 터의 공원화를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상, 대지는 공원화가 상당수 있지만 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나 쇼핑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원화, 기부 채납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하에는 모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수익에 쇼핑몰, 호텔, 또 150층 익스트림 타워, 세계 6대, 7대 높이의 타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런 특혜 의혹이라든가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강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도 전북의 역사, 세월의 흔적들을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휘 기자였습니다.